백신 접종은 아이의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5에서 11세 어린이들은 공공 실내 활동을 위해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2세 이상의 모든 이들도 공공 실내 활동에 참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백신 기록을 반드시 제시하십시오. 귀하의 자녀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세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호랑이의 해 2022년 범상치 않은 한 해, 범상치 않은 미래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1년 반 동안 문을 닫은 뒤 공연을 재개한 맨해튼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기록적인 흥행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브로드웨이 극장의 객석 점유율은 6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극장 연주자들의 파업으로 파행을 빚었던 지난 2003년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20년 1월 브로드웨이 극장의 객석 점유율은 94%에 달했습니다. 연말 시즌의 흥행도 반토막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1년 중 가장 관객이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에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같은 기간에 기록한 9,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17일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올해 예상 실업자 수는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다소 늘어난 2억 700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세계 고용과 사회적 전망, 경향 2022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 노동시간이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5,200만 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업자 수 역시 2023년까지는 팬데믹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국제노동기구는 예상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델타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회복 없이는 팬데믹에 대한 회복이 있을 수 없다. 지속 가능한 회복은 건강과 안전, 형평성, 사회적 보호 등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가 17일 먹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생산시설을 프랑스에 건설한다면서 앞으로 5년간 5억 2천만 유로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우선 의약품 등을 위탁 제조하는 프랑스 노바색 공장에서 팍스로비드 원약을 제조하고 내년에는 노바색 공장 여러 곳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의 입원과 사망 예방에 90% 가까운 효과를 보이는 팍스로비드의 글로벌 생산 확충 전략 일환에 따른 것입니다. 화이자는 노바셉이 2022년 치료제 1억 2천만 세트를 생산하는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바셉이 팍스로비드 생산망에 공급할 원약을 제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가 다음 달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S펜을 내장한 모델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사실상 통합하게 됩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가격이 소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일부에선 가격은 동결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이번 갤럭시 S 시리즈는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 갤럭시 S22 울트라 등 세 가지로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모두 전작보다 강화된 사진과 동영상 기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드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간편결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스트라이프와 손을 잡고 앞으로 5년 동안 북미와 유럽 시장에 디지털 결제를 처리하고 전자상거래 전략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해리스 포드 크레딧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스트라이프와의 협업은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이번 계약으로 최대 고객사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아일랜드 소도시 출신 콜린스 형제가 지난 2010년에 설립한 온라인 결제 기업으로
작년 4월 집계 기준 기업 가치가 950억 달러로 평가된 기업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온라인 결제 분야의 핀테크 공룡인 페이팔을 빠른 속도로 뒤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대면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 여름으로 연기됨에 따라 다보스 어젠다 2022가 17일부터 시작돼 21일까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제니 옐런 재무장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식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 근처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해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옐런은 마지막 날인 21일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홍보할 것으로 보입니다.